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내 방의 난방장치는 최대치로 가동되고 있었다. 전동 스위치를 찾기도 전에 나는 외투와 털모자와 털목도리를 벗어던지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고 창으로 다가간다. 숙소는 낮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서 창밖으로 마을 불빛들이 꺼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잠시 거기 서서 내 영혼이 보았을 경이로운 풍경을 상상한다. 그리고 창에 돌아서려는데 목소리가 들린다. 돌아서지 마요. 힐날이 거기 있다. 그녀의 말투가 나를 두렵게 한다. 그녀는 진지하게 말하고 있다. 내게 무기가 있어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하지만 아까 그 여인들이 무언가를 주었다면 뒤로 물러나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한다. 좀 더. 됐어요. 이제 오른쪽으로 한 발짝 움직여요. 거기요. 이제 움직이지 마요. 머릿속이 텅 빈다. 살고 싶다는 본능만이 나의 모든 반응을 지배한다. 이어지는 수초 동안 나는 살아남을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찾기 시작한다. 바닥에 엎드릴 것인지, 대화를 시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녀의 다음 동작을 기다릴 것인지. 정말로 나를 죽일 작정이라면 오래 끌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 곧 쏘지 않는다면 나는 대화를 시작할 것이고 내 생존 확률도 높아진다. 귀가 먹먹해지는 폭발음이 들리고 나는 유리파편을 뒤집어 쓴다. 내 머리 위에 전구가 산산조각 난 것이다. 내 오른손에는 활이 있고 왼손에는 바이올린이 있어요. 움직이지 마요. 나는 돌아서지 않고 다만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지금 막 일어난 일은 마법이나 특수효과로 일으킨 것이 아니다. 오페라 가수들은 목소리로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 예컨대 그들은 주파수로 공기를 진동시켜 샴페인 잔을 깨트린다. 다시 활이 현을 건드리고 날카로운 소리를 낸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요. 나는 봤어요. 그 여자들이 빛의 고리 같은 건 쓰지도 않고 나를 그곳으로 데려갔어요. 그녀는 본 것이다. 전구 파편으로 뒤덮인 내 등에서 엄청난 무게의 짐이 떨어져 나간다. 야오는 몰랐지만 내가 이곳에 바이칼 호수에 온 것은 내 왕국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일부이기도 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다 본 것이다. 내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당신은 나를 저버렸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죽었고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돌아온 거예요. 당신은 나를 괴롭히지도 두렵게 하지도 않고 있어. 나는 용서받았어요. 강요해서 받은 용서예요. 나는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당신을 용서한 거였어요. 다시 한번 날카롭고 불쾌한 화음. 원한다면 용서를 철회해도 좋소. 싫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는 70번에 7배라도 당신을 용서할 거예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 나타났던 영상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은 내게 말해줘야 해요. 내가 벌거벗고 있고 당신이 나를 보고 있던 장면만 기억나요. 나는 그 자리에 모두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내가 고발당한 이유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내 사랑이 내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돌아서도 되겠소? 아직 안 돼요. 먼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얘기해줘요.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한 전생에서 내가 당신 때문에 죽었다는 것뿐이에요. 이곳일 수도 있고 세상의 다른 어딘가였을 수도 있지만 나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사랑의 이름으로 내 목숨을 바쳤어요. 눈은 이미 어둠에 익숙해졌지만 방 안의 열기는 참기가 힘들 정도다. 그 여자들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한 거요? 우리는 호숫가에 앉았어요. 그 여자들은 불을 피우고 북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무화경에 빠졌고 내게 뭔가 마실 것을 주었어요. 그것을 마시자 혼란스러운 영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주 잠깐의 일이었어요.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한 것만 기억나요. 나는 그게 그저 악몽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나와 당신이 한 전생에서 함께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어요. 같은 말을 당신도 내게 했었죠. 아니요. 그것은 현재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시베리아에,
이름도 모르는 어느 마을의 한 숙소방에 있어요. 또한 동시에 나는 스페인 코르도바 부근에 있는 한 지하 감옥에 있어요. 아내와 함께 브라질에 있고 내가 만났던 수많은 여자들과 함께 있고 그중 어떤 생에서는 나는 여자예요. 음악을 연주해줘요. 나는 스웨터를 벗는다. 힐라리 어떤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바이올린을 위해 작곡된 곡이 아니다. 내 어머니가 나 어렸을 적에 피아노로 연주하던 곡이다. 이 세상이 여성이었고 그 에너지는 아름다웠고 사람들이 기적을 믿었던 시절이 있었소. 그들이 가졌던 것은 현재의 순간뿐이었기 때문에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를 2개 가지고 있었소. 하나는 신들의 시간, 즉 영원을 의미하는 카이로스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존을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작물을 얻기 위해 언제 경작해야 하는지 알 필요가 생긴 거요. 그때부터 시간이 우리 역사의 일부분이 된 거요. 그리스인들은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불렀어요. 로마인들은 그것을 사트루누스라고 일컫고 자기 자식들을 먹어치운 신의 이름이지요. 우리는 기억의 노예가 된 거요. 연주를 계속해줘요.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할 테니. 그녀는 계속 연주한다.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지만 나는 설명을 계속한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집 앞 어느 빌라 정원에 있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1시간 전에 들은 허곡의 성을 짓는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나는 지금 7살입니다. 황금성을 짓고 싶은데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 친구들은 자기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고 내 어머니는 지금 이 곡을 피아노로 연주하고 있어요. 내가 느끼는 것을 당신에게 들려줘야 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지금 온전히 그곳에 있을 거요. 여름의 향기, 나무에서 오는 매미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소녀를 생각하면서 나는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는 현재에 있어요. 지금 나는 나였던 그 작은 소년입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 작은 소년이지요. 우리 모두는 우리였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어린아이이자 어른이자 노인이지요. 나는 기억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그 시간을 다시 살고 있는 겁니다. 더는 계속할 수가 없다. 나는 2 손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린다. 그러는 동안 그녀는 점점 더 격렬하게, 더 훌륭하게 연주하면서 나를 내 생들 속에 무수한 나에게로 데려다 준다. 나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해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다. 이상한 표현에 놀라서 매 순간 사라지는 황금성을 다시 쌓으려는 어린아이 때문에 우는 것도 아니다. 그 아이 역시 여기에서 쇼팽의 음악을 듣고 있다. 아이는 이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고 있고 여러 차례 이 곡을 들었고 앞으로도 기쁜 마음으로 듣고 또 들을 것이다. 내가 우는 것은 이 느낌을 드러내 보여줄 방법이 없어서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이 느낌을 숨구멍 하나하나에서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서 나는 살아있다. 나는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았다. 때로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내 위에는 위대한 나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의 고통에 웃는 나가 존재한다. 나는 덧없은 것과 영원한 것 때문에 운다. 언어는 음악보다 빈곤하여 내가 결코 이 순간을 묘사할 수 없음을 안다. 나는 쇼팽과 베토벤과 바그너에 이끌려 현재이기도 한 과거로 간다. 그들의 음악은 그 어떤 황급빛 고리보다 힘이 세다. 힐라리 연주하는 동안 나는 울고 그녀는 내가 울다 지칠 때까지 연주한다. 그녀가 전기 스위치를 올린다. 깨진 전구가 스파크를 일으킨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둡다. 그녀는 침대 옆 협탁으로 가서 스탠드에 불을 켠다. 이제 돌아서도 좋아요. 내 눈이 불빛에 익숙해지자 힐라리 보인다. 완전히 발가벗은 채 한 손에는 바이올린을
다른 손에는 활을 들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오늘 당신은 나를 강물처럼 사랑한다고 했어요. 지금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을 쇼팽의 음악처럼 사랑한다고. 단순하면서 심오하고 호수처럼 푸르고, 그리고 당신은 이미 음악으로 말했어요.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요. 너무나 두려워요. 내가 본 것은 정확히 뭐였나요? 나는 그날 지하 감옥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한다. 나의 비겁함과 바로 지금 그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한 소녀. 다만 바이올린이나 활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밧줄에 손이 묶여있던 소녀에 대해 얘기한다. 그녀는 여전히 두 팔을 벌린 채 침묵 속에서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는 둘 다 방 한가운데 서 있다. 그녀의 몸은 지금 이 순간 코르도바 부근의 한 마을에서 화형대로 이송되고 있는 15살 소녀의 몸처럼 하얗다. 나는 그녀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화염 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임을 알고 있다. 이는 이미 한 번 일어난 일이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 세계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나는 힐랄에게 말한다. 소녀의 음부에는 털이 있었다고. 힐랄은 면도의 음모를 모두 제거해버렸다.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 그것은 모든 남자들이 어린 여자아이와 관계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하고 그녀는 그러겠다고 대답한다. 나는 그녀에게 내 피부 위에 습진 자국을 보여준다. 평소보다 성이 난 듯 더 뚜렷하다. 이것이 바로 그녀와 같은 전생에 같은 장소에서 생긴 흉터라고 나는 설명한다. 그리고 그들이 화형대로 끌려가는 도중에 그녀나 다른 소녀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느냐고 묻는다. 그녀는 고개를 젓고는 내게 묻는다. 나를 원하나요? 그래요. 그것도 아주 많이. 우리는 여기 이 행성의 유일한 지점에서 단둘이 존재하고 당신은 내 앞에 알몸으로 서 있어요. 당신을 간절히 원해요. 나는 내 두려움이 두려워요. 나는 지금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언제나 내 고통에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용서를 구하는 대신 복수를 꿈꿨어요. 내가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언제나 나 자신이 더 약한 자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동안 나 자신에게 더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나는 모욕감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모욕했고 나 자신의 감정을 상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공격했어요. 그날 밤 대사관 만찬에서 내가 얘기했던 것과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내가 유일하진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가족의 친구였던 이웃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다는 건 가장 조속한 일이죠. 만찬 자리에서 나는 그런 일이 그렇게 드물지 않다고 말했지만 지금도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자들 중 한 명 이상은 어린 시절 성적 학대를 겪은 경험이 있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그들이 다 나처럼 행동하지는 않죠. 나는 단지 나 자신과 불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말을 고르는 듯 깊은 숨을 쉬고 계속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극복하는 일인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보물을 찾고 있고 나는 그 일부예요. 그럼에도 나 자신이 내 몸 안에 있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져요. 지금 내가 당신 품에 뛰어들어 당신에게 입을 맞추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용기가 없어서예요. 당신과의 이별이 두려운 거죠. 당신이 자신의 왕국을 찾아 여행하는 동안 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자 더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공격적이 되었죠. 소외감이 느껴지고 나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이런 내 생각을 돌릴 수는 없어요. 나는 방 안에 하나뿐인 의자에 앉고는 그녀에게 내 무릎에 앉으라고 권한다. 그녀의 몸도 방 안의 열기 때문에 땀으로 젖어 있다. 그녀는 여전히 손에 바이올린과 활을 들고 있다. 나도 많은 것들이 두렵소. 내가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요.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겠지만 지금 당장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 모든 것도 언젠가는 다 지나갈 거라고 스스로 계속 타이르기도 지겨워요. 안 지나갈 거예요. 나는 내 안의 악마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기다려요. 내가 이 여행을 떠난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더욱 아니요. 하지만 마법 전승에 따르면 고통은 이전하는 것이 가능해요. 순식간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다른 장소로 이전함에 따라 서서히 사라져 갈 거요. 당신은 살아오는 동안 그걸 무의식적으로 해왔어요. 지금부터는 의식적으로 해보도록 해요. 나와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나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방안이 뜨겁긴 하지만 당신의 성기가 닿는 내 허벅지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한 열기가 느껴져요. 나는 슈퍼맨이 아니오. 그래서 당신에게 당신 고통과 내 욕망을 함께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달라고 말하는 거요. 부탁건대 일어나 당신 방으로 가서 지칠 때까지 연주해줘요. 우리는 이곳의 유일한 투숙객이니 아무 불평하지 않을 거요. 당신의 모든 감정을 음악에 쏟아붓고 내일도 똑같이 하도록 해요.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마다 당신에게 그토록 상처 주었던 것이 당신의 재능으로 바뀌었음을 기억해요. 당신이 말한 것과는 달리 다른 이들도 결코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요. 다만 그들은 자기가 다시 가지 않을 곳에 그 트라우마를 숨길 것뿐이지. 하지만 당신의 경우는 신께서 당신에게 길을 보여주었어요. 재생의 원천은 지금 이 순간 당신 손 안에 있어요. 나는 쇼팽을 사랑하듯이 당신을 사랑해요. 내가 되고 싶은 건 피아니스트였지만 그 당시 우리 부모님은 바이올린을 사줄 형편밖에 안 됐어요. 나는 강물처럼 당신을 사랑해요. 힐날은 일어나서 연주하기 시작한다. 그 음악 소리는 천상까지 올라닿고 천사들이 내려와 나와 함께 음악을 듣는다. 때로 가만히 서서 때로 악기와 함께 몸을 흔드는 나신의 여인이 연주하는 음악을. 나는 그녀를 몹시 원했고 그녀를 만지거나 오르가슴에 이르지도 않는 채 그녀와 사랑을 나누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다. 그것만이 천사들이 우리들을 굽어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육체가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에만 3번째로 시간이 멈추었다. 내 영혼이 바이칼의 독수리와 함께 날아올랐을 때, 내 어린 시절의 음악을 들었을 때, 그리고 지금 나는 과거도 미래도 없이 온전히 그곳에 존재했다. 그녀와 함께 음악을 경험하고 예상치 못한 기도를 드리고 내 왕국을 찾아 떠난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나는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연주를 계속했다. 나는 그녀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